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아픈 몸을 치료해주고 보살펴주는 의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두말할 나위 없이 꼭 필요한 존재죠. 이러한 의사와 의료진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아픈 신체만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올바르게 건강하게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큰 의미에서 인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최근 전주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병호 이사장을 모시고 의술과 기부 또 사회복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번 4월에 제5대 전주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 인재육성재단이 과연 어떤 곳인지 저희가 한번 소개 말씀 들어볼까요? 원래 2006년도부터 처음 초대 이사장은 전주시 시장님이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네, 예.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 이번에 5대까지 오게 된, 그래서 말 그대로 전주에 있는 청소년들, 또 인재들, 그리고 좀 어르신이라도 늦게라도 그 향양료를 네. 불태우는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을 주는 그런 재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이 가릴 것 없이 부푼 꿈을 갖고 있다면 그분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는 네네. 그런 재단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물론 이제 청소년들이 주 대상이고요. 예. 특별히 또 저희 재단 내에는 야호 교육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교육 내에서도 좀 소외된 아이들, 어허.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청소년들이 주 대상인 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뭐 금전적인 어떤 지원책으로만 이렇게 재단이 도와주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뭐 육성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마련이 돼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출발은 그렇게 됐어요. 예. 그 청소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죠. 네. 단순하게 그것만이 아니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서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학교에서 조금 그 소외된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좀 학업에 좀 덜 충실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잘 못 따라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예, 있죠. 근데 그 아이들 중에는 정말 천재적인, 창의적인 아이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도와서 제도권 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미래의 어떤 인재로 양성하는 데 좀 도움을 주는 네. 그런 기관도 작년에 설립이 되어서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네. 병원장님께서 이렇게 소개할 만한 뭐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하나만 좀 소개를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예.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가는 아이들을 제대로 이렇게 교육을 못 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중단돼 있지만 해외 인재들을 그쪽에 해외에 보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럽에 있는 프랑스어라든지 제대로 된 제2 외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로 그렇죠. 육성하겠다는 글로벌 인재를. 말씀이시죠? 네. 예, 왜 그러냐면 전주라고 하는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또 어려운 아이들은 또 그런 기회들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정말 그런 글로벌한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프로그램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병원장님께서 이렇게 인재 육성에 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사장님까지 역임하면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상당히 좀 고민이 됩니다. 네. 어떤 게 있었을까요? 궁금하네요. 물론 이제 저도 어렵게 시골에서 저 익산 춘포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서 춘포 좋죠. 춘포 가는 길도 참 좋고. 네네네. 네. 옛날에는 훨씬 더 소외된 농촌 지역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하고 이런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육성재단이 육성유라고 하는 거기 회장님이 계셨어요. 맞아요. 학교마다 예.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제가 졸업하면서 한 사람 주는 장학금을 제가 받았어요. 그때 받은 그 돈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제가 또 그 이후로 잊어먹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장학증서를 대학교 때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받았던 어떤 사랑 그리고 어떤 장학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후로도 좀 그런 일들을 하는 시작점들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장학금이 어느 정도였어요? 받으신 게 궁금합니다. 예. 그때는 지금 돈으로 한 100배 정도 올랐을까요? 제가 6천 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6,000원. 그 육성 회장님의 이름도 기억을 해요. 유봉옥 이사장님, 그 회장님이었는데 예. 육성 회장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준 6천 원을 주시면서 그렇구나. 받은 거를 누군가에게 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 아마 가슴 속에 꽂혔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이 계기지 않았을까. 아마 지금쯤으로 하면은 한 60만 원쯤 되지 않을까. 저한테는 너무나 큰 도움이었고요. 예, 그 위로가 되고 누군가가 너를 돕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너를 응원한다고 하는 거를 그런 것 때문에 참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 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 육성재단의 역할이 그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뭐 큰 금액이면 더 좋겠지만 작은 금액이더라도 혼자가 아니야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그런 재단의 또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맞습니다. 뭐 그야말로 장학금 6천 원의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부의 선순환 효과를 직접 체험을 하셨고 또 실제로 오랫동안 또 기부 활동을 하고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일일이 뭐 다 걸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혹시 기억이 나는 기부 활동이 있다면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뭐 부끄럽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저희 뭐 아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머님도 그러셨는데 예. 어느 날인가 저한테 너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걸 보고 나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말 그대로 좋은 일은 누군가에게 전파가 돼서 2배, 4배가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에 제가 공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물론 뭐 의대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그 의대 우리 후배들한테 대학교 1학년 때 어려운 아이들을 중점적으로요. 그 학생들이 1학년 때 장학금을 주기 시작하면은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했어요. 네. 제가 마침 오늘 또 그때 받았던 장학금을 받았던 친구 하나가 이제 의사가 되어서 전문의가 돼가지고 내과 의사가 돼서 이제 군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찾아와서 인사를 왔어요. 녹화는 오늘이요? 예, 오늘 아침에. 그래요? 그 점심 때 같이 그 병원 밥을 먹고 야. 너무 고마움을 전하면서 네.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네가 받은 그 장학금은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이게 좋은 일이다. 네.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다만 그때 받았던 그 고마움을 군대가 있는데 너무 생각이 나서 왔노라고 해서 제가 커피를 2잔을 사갖고 왔길래 잘 마시고 왔습니다. 뭔가 굉장히 훈훈하고 네. 굉장히 다정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관계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가슴이 좀 따뜻했습니다. 진짜. 우리 이사님께서는 1984년 전북대학교 의대에 또 진학을 하셨어요. 혹시 의사를 꿈꿨던 것도 내가 나중에 정말 봉사를 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야. 라는 어떤 취지에서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이렇게 진학을 한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어떤 경제적인 것 또는 뭐 치료 이런 것만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시골 익산중학교라고 근마에 있는 작은 중학교를 다녔는데 예. 저희 누나가 예수병원에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그랬는데 어느 날 출근하고 저를 병원에 한번 오라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갔었는데 가보니까 이 사진이랑이 붙어 있는데 외국인 의사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것, 의사라고 하는 거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아니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월급 받아요? 그랬더니 누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니까. 예, 그럼 말 그대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거의 한 8, 90년 정도 된 그렇죠. 그때 조선 말기부터 와가지고 이 전주라고 하는 곳에 예수병원에서 병원을 세워서 무료로 진료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다고 하는 지금도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졌던 꿈,
그리고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픈 분들이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었으니까요. 맞아. 너무 많은 비용을 그러다 보니까 뭐 말기에 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분들을 좀 돕고 싶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 그런 손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의사가 되면 좀 그런 일을 하고 싶었던 게 또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이사님께서 쭉 그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도 네네. 보통 우리가 봉사활동하면 아, 그래 내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야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 있어서도 나도 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육원에 가서 봉사한 적도 있고요. 오랫동안 예. 한 7년 정도 이렇게 한 적이 있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 뒤로는 의사가 되어서는 예수병원에서는 그 봉사하는 팀들이 있어요. 네. 지금 현재는 국제의료협력단이라고 NGO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정말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어허. 제가 의사가 되고 전문의 때까지는 바쁘고 힘드니까 못했지만 네. 전문의가 된 첫 해에 제가 네팔을 가게 됐어요. 오. 8박 10일 정도의 휴가를 받아서 오, 휴가 기간에 이제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휴가 때 보통 쉬는데. 네, 저는 봉사를 하러 가셨어요? 예, 네. 가서 네팔이라는 곳을 처음 비행기도 타고 가서 가다 보니까 오. 정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가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한 6일 정도 진료를 했는데 예.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오는 거예요. 보통 5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오는. 예. 근데 의사 3명, 4명, 5명에서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점심 때도 계속 하게 되고 근데 왜 그런 일을 더 하게 됐냐면 어떤 분들은 히말라야니까 예. 하루 반을 걸어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의사가 온다는 사실 때문에 1999년도니까 예. 벌써 25년 전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때는 네팔에 의료라고 하는 게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갔는데 소문이 이제 산마다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루 반을 걸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하루를 평생 동안 처음 의사를 봤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는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좀 도와야 되기 그런 마음들이 좀 많았고요. 이제 단순하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오고 나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고 하고 너무 지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많이 죽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와 생각하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 네. 그리고 제가 의사가 됐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진료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네. 코로나 때문에 못하기도 했는데 20년도 구정 때죠. 그 구정 때 제가 미얀마를 갔다 왔어요. 네네. 갔다 오고 나서 이틀 후에 비행기가 올 스톱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한 여러 나라들을 한 10개국 이상을 많이 뭐 예멘도 갔다 오고 뭐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뭐 베트남, 중국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 그 해외에서 이제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혹시 또 도내에서 네네. 이제 도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를 한 기억도 혹시 있을까? 아, 그럼요. 많죠. 제가 이제 예수병원에 있을 때는 뭐 그때는 그 오지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교회하고 연합해서 저희 교회하고 연합해서 장수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꽤 많거든요. 또 병원에 잘 못 가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있고 맞아요. 하루 정도는 저희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검사하는 파트 또 과별로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가서 네. 거기에서 진료도 해드리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또 뭐 초음파라든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진찰도 해드리고 네. 어느 정도 진단이 되면은 이거는 이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도 해드리는 그런 봉사들을 좀 계속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멈추긴 했는데 이제 다시 재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고 자란 고향에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 한 기억도 있어요. 뭐 춘포 또는 금마 네네. 쪽에 가서 그때 또 봉사활동 하러 가면 뭔가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 사실은 저희가 사는 동네가 이제는 도시가 커져가지고 시가 됐고요. 예전에는 군이었는데 맞아요. 너무 가까운 거예요. 병원 가는 것이 뭐 5분이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예. 실제로 봉사활동은 안 갔지만 제가 어르신들 또 만나서 같이 인사도 드리고 또 뭐 그런 적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직접
저희 지역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 동네 어르신들하고 네. 항상 기억하고 있고 그렇군요. 제가 언제든지 네. 부르면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현재 이제 전주에 있는 한 이제 빼어나기로 유명한 한 병원의 또 병원장이시기도 합니다. 그 수부 미세 접합 수술 전문 병원이라고 했는데 용어가 조금 어려워요.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얘기를 하고요. 수부는 손 얘기하고요. 손발을. 그렇군요. 예, 네. 미세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현미경을 이용해서 뭐 절단이 된 거를 뭐 1mm 이하의 혈관을 잇는다든지 신경을 이런 수술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미세 그렇군요. 수술이라고 그래요. 네. 미세 접합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용어의 병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설립했을 때는 당시에 그 분야에서는 뭐 도내 1위였다고 유일한 1호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나요? 왜 그러냐면은 2000년도 그 당시에는 예. 전문 병원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조금씩 이제 생겨나고 있을 때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하는 이 미세접합 수술은 대학이나 이런 큰 병원에서만 하는 걸로 생각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다 해결을 못하고 서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서 KTX 타면 금방 가기도 하지만 예.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6시간 이내에 수술해야 맞다. 이걸 살릴 수 있는데 맞다. 예. 근데 뭐 하고 나서 러시아워 시간 걸리면 10시간도 걸리고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환자는 한두 시간 내에 다 올 수 있거든요, 전주는. 맞아요. 그래서 그 환자들을 좀 제가 배운 거 그걸로 좀 물론 이제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봉사하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서울에다가 이렇게 그 낭비하는 시간적인 거 또 보호자들이가 먹고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거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지역에 있으면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또 그걸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좀 해결해서 네. 환자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봉사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네. 경제 논리로만 생각한다면 네. 수도권과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것들보다는 어떤 지역에 기반한 네. 나도 이 지역에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역민들에게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또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설립을 하신 거겠죠. 네. 전주 전라북도를 저는 사랑해요. 그리고 농촌을 좋아하고요. 특히나 농촌에서 이제 그런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또 영세한 사업장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허. 그래서 그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환자들이 밀려오기도 하고요. 예. 24시간 365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왜 그러냐면 응급이다 보니까 초응급이라고 그래요. 절단되는 거는. 예. 그래서 밤에 뭐 새벽에 나가서 또 수술하고 뭐 휴일에도 해야 되고 어휴. 그래서 아마 더 그런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졌던 네.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전라북도에 네. 이렇게 그 수부 미세 접합 수술 환자가 꽤 많았나 봐요. 그럼요. 이게 인구 대비 그때는 300만도 250만 이 정도 됐었으니까 인구가요. 또 이 지역만이 아니고 저 충청도 뭐 일부 하고요. 전라남도. 사실은 지금은 뭐 경상도에서도 오고 사실은 거제라든 이런 데서도 비행기 헬기 타고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 초응급이다 보니까 네. 많이 다친 경우에는 아유.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아이고. 저희 병원에 오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라북도에 굉장히 많죠. 다른 병원들도 대학도 있고 그러나 이 수술을 하려면은 적어도 전문의가 뭐 5명 이상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집적화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네.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모신 이유가 뭐 아무래도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뭐 타인에게 좀 베푸는 마음이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병원 내에서도 이제 수술로 베푸는 것 말고 굉장히 좀 특별한 것으로도 베풀려고 네네. 여러 가지 시도도 많이 하고 노력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아파야 가는 곳. 또는 아파도 정말 있기 싫어서 빨리 나오고 싶은 곳 맞아. 안 이런 가고 공간이잖아요. 예, 안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있는 병원을 질 때는 제가 건설 설계하시는 분한테 좀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의료라고 하는 게 조금 있다가 없어진 이런 병원들이 아니고 한 100년쯤 가도 제가 없더라도 누군가 이곳에서 어떤 그런 의료 그런 진료 그런 것들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세기를 앞서 보는. 두 번째는 예. 우리 환자들이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좀 쉬었다 가는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와서 잘 쉬었다가
갑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못 만들까? 예. 그렇게 해줘라. 세 번째는 병원이 아닌 박물관이나 연구소처럼 좀 지어줘라. 너무 딱딱하고 복도만 있고 양쪽으로 병실 이런 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직원들이 보면은 이렇게 젊잖아요. 20대, 30대 뭐 이렇게 젊은 간호사 또 직원들이 다 젊은데 우리 직원들이 와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떨어지는 눈 이런 걸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해줘라. 다섯 번째는 당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마음껏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설계자분이 도망갔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닙니다. 병원을 지라는 거야? 복합문화공간을 지라는 거야?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얘기하니까 예.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다섯 번째 이야기, 당신 마음 능력을 발휘하세요. 이 이야기는 예.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분들을 제가 모셨고요, 설계자를.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문화 공간을 좀 지어서 네. 환자들이 조금 쉬기도 하고 예.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 치유도 받고 이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5층에다가는 그 진료실만이 아니고 병실이 아닌 문화 공간으로 예. 공연장을 한 150석 정도 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연장도 만들고요. 공연장? 네네. 보통은 이렇게 테이블 있고 식당 있고 대기실 정도만 있는 건데 공연장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저희 선배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너 금방 그거 병실 만들 거야?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병실 안 만들고 공연장으로서 그 공연도 잘 준비하고요. 그렇군요. 또 강연도 하고 오. 또 한쪽에는 또 저희가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도 있어요. 네네. 병실에 이제 올라가시면은 도서관에 책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책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네. 또 정원이 있어서 그곳에 책 가지고 가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정원이 또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옥상 올라가면 정원, 뭐 테라스 이런 그런 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층마다 있습니다. 저희가. 층마다 있어요? 환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정원이 2층에 가도 정원이 있고 3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고. 사실 그런 마음들은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최대로 예우해 주겠어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정말 지역 사람들, 우리 도민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지역에서 정말 대접받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지역성에 기반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 오시면은 빨리 가고 싶고 이렇거든요. 네.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너무 답답하고 그렇구나. 나가면은 뭐 다 환자들이 이런데 휴게 공간 그 정원에 가면 환자들이 앉아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생각도 하고 그 자기 어떤 인생을 반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라고 네. 제가 그렇게 써놓기도 하고 환자들 권유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관도 좀 독특하던데요. 예. 그것도 병원장님 어떤 나름대로 철학이 좀 담겨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네.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휴식 공간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예. 효율성은 떨어지는데 환자들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한 층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운동도 가능하고요. 네. 뺑뺑 돌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나가면은 정원에서 앉아서 그 병실하고 관계없이 각 층마다 이렇게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병원 건물로는 아마 처음으로 전라북도 아름다운 건축 대상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병원이 사실 아름다운 건축 받기는 어렵잖아요. 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 물론 이제 건축이나 이런 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예. 환자들한테 최대로 그런 서비스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있어요? 뭐 이렇게 와서 야, 뭐 이런 공간인 줄 몰랐는데 야, 그래도 우리 지역에 또 이렇게 내가 대접받으면서 또 편안하게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참 좋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손을 다쳤는데 예. 4개가 절단이 돼가지고 어이구,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대요. 근데 제가 이제 10시간 넘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잘 생존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밖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입원했다 이제 퇴원을 하시면서 예. 저한테 책자를 하나 이렇게 주고요. 거기에 첫 머리에다가 잘 쉬었다 갑니다. 절단된 분이 그런 얘기를 써갖고 저한테 이렇게 내미는데 제가 감동했어요. 이분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분인데 왜 그러냐면 절단됐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돼. 물론 이제 잘 생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환자들은 되게 잘 치료받고 갑니다. 다음에 치료 잘해주 이렇게 말을 하지. 맞아. 잘 쉬었다 간다고 그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 병원 짓고
한 6개월쯤 됐을 때 그 환자 여자분이었는데 메모를 이렇게 남겨가지고 책을 주시면서 어휴. 잘 쉬었다 갑니다. 예. 그 말이 제 한 구석에 정말 기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책 지금도 갖고 계시죠? 그럼요. 시집을 주셨습니다. 병원 도서관에 잘. 아, 그렇구나. 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사님께서 또 병원장까지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뭐 좋은 역할 또 좋은 행동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뭐 감동도 주고 또 기쁨도 주고 계시지만 전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과연 이사장님은 개인 생활이 있을까? 이렇게 바쁜데 수술도 오늘도 사실 방송하기 전에 수술도 하고 오셨다면서요. 네네네. 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시간은 전혀 없습니까?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건 없어요?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어떤 일에 있어서 능숙해지면 처음에는 제가 손가락 하나 끊어지면 예를 들면 접합하는데 5시간이 걸렸다. 지금은 1시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한 2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능숙해졌군요. 그렇죠. 오. 그게 시간을 세이브하는 아주 굉장히 그 노하우거든요. 야.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들을 더 전략을 하죠. 예전에는 한 3개만 하루에 했다. 네. 한 타임에 그랬다. 지금은 한 10개를 해도 그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야, 그게 그렇군요. 어떤 시간을 버는 방법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도서관도 있지만 책을 뭐 거의 뭐 계속 읽고요. 또 뭐 산에도 가는데 또 뭐 운동도 좀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시간은 그때보다 훨씬 더 잘 낼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 오히려 네네. 실력이 좋아져서 시간이 남아서 좀 능숙해져서. 능숙해져서 또 이렇게 자기 시간을 충분하게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네.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그 이사장님께서 병원장의 또 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또 어떤 역할로서 또 이렇게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또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제가 저희 병원 컨설팅도 받았고요. 저희 아내는 항상 얘기해요. 당신은 콩나물국밥집을 해도 체인에서 잘했을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물건 파는데 네. 굉장히 제가 그 흥정을 잘해요. 네. 네. 특히나 그 시장에서는 무조건 다 주지만 백화점에서 혹시 흥정에서 깎아본 적이 있으세요? 백화점에서 못 깎지 못 않나요? 깎죠? 예. 저는 흥정에서 깎아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 그래요? 예. 오. 왜 그러냐면 검소하시네요. 예. 백화점이나 물론 이제 가게에서도 그렇지만 백화점도 다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제 생각엔 그랬어요. 이게 왜 안 돼? 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고요. 해보면은 근데 되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가능해요. 아마 제가 의사가 아니었다면 트레이딩을 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의사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지금은 진료실에 앉아서 환자하고 얘기하고 진료보고 수술방에 앉아서 수술하고 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 시간이 제가 운동하고 제 개인적인 여가를 즐기는 것보다도 한 10배 정도 더 행복하고 좋아요. 사람들은 또 진료하고 힘든데 환자들 어려운데 정말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네. 일이 단순히 일이 아닌 거죠. 예, 일이 나의 삶이고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그 지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백화점에서도 가격 깎으셨다고 하는데 병원비 깎아달라고 하면 좀 깎아줍니까? 그 원칙이 있어요. 깎아주게 되면은 예. 법에 걸립니다. 아, 그래요? 아. 왜 그러냐면 환자 유인행위라고 그래서 깎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직원들을 깎아주 이런 건 가능하지만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쉽네요. 네. 자, 우리 이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병원장님의 병원은 그냥 병을 치료하는 장소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사장님으로서 그리고 또 병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 가치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그 이사장이 되었을 때는 물론 제 꿈이기도 하고요. 장학재단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꿈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큰 재단을 이사장을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단순하게 돈 몇 푼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너를 응원하고 있고 어렵지만 너가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군가가 돕는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고요. 예. 또한 환자들에게
너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거를 단순하게 그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통 너머에 분명히 너를 성장시키는 또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환자들한테 제가 또한 원하고 바라는 또 바람입니다. 또 자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들이 사실은 넘어가고 나면 그 고통이 곧 희망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좋은 그런 모델이 되기도 하고 표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주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으로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처음 와보니까 정말 많은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더라고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제가 지난 5월 달에 한 90명 이상, 1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단체와 아이들을 장학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초등학교의 인재로 특기생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소리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잘한다든지 이렇게 우승한 경험이 있는 전주 시내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런 장학금을 주고 왔고요. 또 어려운 생활을 하는 아이들, 그것만이 아니고 재능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공부를 잘한다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재능 있는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재단은 단순하게 돈 몇 푼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애들의 꿈을 키워주고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그런 기회들을 주고 싶어요. 제가 글로벌 인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데 단순하게 몇 주 갔다 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1대1 매치시켜서 국내에서 하고 해외는 애플 본사라든지 스타벅스 본사라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IBM 본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실제적인 꿈을 키우고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하는 어떤 그런 희망도 가지고 또한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글로벌 인재들을 키우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영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제2 외국어 또 제3의 외국어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그런 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시의회, 또 뭐 교육청 이렇게 여러 군데가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는 전주시만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좀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휴가를 그냥 휴가로 보내지 말고 나도 뭔가에 가치 있는 일을 한번 좀 계획해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의료인으로서 또 봉사자로서 사람들의 아픔 또 마음까지도 이렇게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쭉 또 나아가 주시길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마음도 알아주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